원리를 아니까 재밌게 하니까 한글. 안녕하세요. 몽당몽필의 이상권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당몽필의 이민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이 한글 교육 어떻게 할까?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학습지를 시켜봐도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봐도 계속되는 우리 아이 한글 교육 고민, 오늘 저희가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4번째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한글 시리즈를 살펴보기부터 한글 교육 시작 시기, 한글 교육 시작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한글 교육을 시작하려는 부모님들의 고민은 어느 정도 해소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만 했다고 끝이 아니죠. 시작은 했는데 점점 더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전해줄 부모님이 계시죠? 이젠 좀 스튜디오가 친숙한 느낌이네요. 한글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기존 교재랑은 좀 다른 점이 꽤 있더라고요. 몸으로 글자를 만들어보고 소리내어 읽어보고 또 써보고 차근차근 글자를 배워보니까 아이가 확실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글 교육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아이가 발음을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글자와 발음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글자가 복잡해질수록 또 글자가 이제 어려워질수록 읽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이가 읽는 것을 쉽지 않아 하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직 음성 언어가 완성된 시점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 아이 친구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잘 읽는 아이들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보통 만 5세가 넘어가면 음성 언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만 그게 조금 늦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너 한글 읽어 이렇게 시키면 오히려 아이들이 한글 배우기 싫어요 하면서 한글 배우는 것에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자음과 모음 같은 거는 금방 또 외워요. 그런데 글자는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연결해서 발음하는 부분을 어려워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보통 기역을 기역이라고 읽고 니은을 니은이라고 읽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자음들을 모음과 결합하여 읽을 때는 전혀 그렇게 발음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때 겪는 어려움도 쉽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창비 교육에서 나온 원리를 아니까. 재밌게 하니까. 아하 한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음 글자 기역은 우리 기역이라고 부릅니다. 기는 첫 소리로 사용할 때, 역은 끝소리로 사용할 때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나타내요. 그런데 기역을 기역이라고만 읽으면 기역이 첫 소리로 오는 글자를 읽기가 어려워요. 가라는 글자를 보고는 자음 기역과 모음 아가 만났구나 라고 조합의 원리를 생각하더라도 가라는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아이들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글에서는 첫 소리에 오는 자음, 기역, 니은, 디귿을 모음과 연결할 때 소리가 자연스러운 그, 느, 드로 읽습니다. 그럼 글자 읽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가를 한번 볼까요? 그에 아가 붙은 글자예요. 네. 맞죠? 맞아요. 한번 소리내 읽어볼까요? 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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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이렇게 되죠. 가. 단순 암기식을 넘어선 그런 학습법 같아요. 다른 보통 교재들하고는 다른 것 같네요, 확실히.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도 익히고 모음을 결합하는 원리도 알게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은 학습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또 있어요.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서 설계되었어요. 보통 학교에서나 사전에는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시옷, 쌍시옷, 지읒, 쌍지읒, 치읒, 기역, 티귿, 피읍, 히읗 순서로 자음을 가르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숨쉬기 힘드셨을 텐데. 네. 그런데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한글 전체의 2.29%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일찍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하 한글에서는 기역에서 히읗까지만 하나의 묶음으로 가르칩니다. 기역에서 히읗이 초성에 오는 경우가 전체 한글의 97%가 넘기 때문이죠. 아하 한글은
한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 자음, 기본 모음, 기본 받침을 우선적으로 익히고 복잡하고 어려운 글자를 학습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게다가 숲처럼 소리와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나 겹받침은 일부러 다루지 않았어요. 저도 그게 사실 궁금했어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글자까지 아이에게 이렇게 한 번에 가르쳐야 되는지. 겹받침 같은 건 어른인 저도 좀 어렵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맞춤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아 한글은 한글을 배울 때와 맞춤법을 배울 때를 구분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숲, 밭을 발음하면 숲밭이죠. 네. 받침을 완전히 익히지 않은 아이들이 소리와 발음을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분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받아쓰기를 배우는데요. 그때 많이 다루는 맞춤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그 부분까지는 미리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 한글은 한글의 사용 빈도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느낄 난이도 그리고 한글의 조합까지 생각한 똑똑한 책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똑똑한 책입니다. 쉬운 글자부터, 자주 쓰는 글자부터, 그리고 아 한글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안녕. 재밌게